문재인의 독주에 대해서 지금 야권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의 파상 삼각 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해오던 야권의 주자들이 이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마 대전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에 비판을 자제하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친노라는 동일한 적자의 이복 동생 같은 처지인데요. 이 양측이 지금 대권을 앞두고 경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희정은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적절하게 반기문을 견제해주고 약간은 때리는 척해도 결국은 문을 위해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빠지면서 문이 되든 안 되든 다음을 기약하면서 1순위를 예약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하느냐라고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이 문재인이 이런 패권주의를 풀기 위해 같이 나섰으면 한다 하면서 문재인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제는 충남에서 한 것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고요. 22일날 대선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희정 옆에 서가번, 이광재 같은 과거 노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이 다 붙었는데요. 왜 문재인에 붙지 않고 안희정에 붙었을까? 이것도 조금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안희정은 노무현의 어떤 정치적인 자식들일까? 이 부분을 보면요. 통상적으로 범친노라고 불리우지만 뿌리는 조금 다른 게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80년부터 인연이 시작된 노무현 전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동업자 겸 이 노무현의 부산팀, 즉 이호철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산팀의 좌장이었고 안 지사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서울 지금 새누리당 당사 옆에 있는 금강빌딩에 있는 그 지방자치연구소 거기에 금강팀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뿌리가 좀 달랐다는 겁니다. 부산팀은 8, 90년대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또 부산에서 동구 국회의원을 지낼 때 이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주축인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이 법무법인을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에 노 전 대통령이 할 때 함께 동업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고 또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 이호철,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 이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3인방으로 정윤재, 최인호, 송인배 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2002년 대선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다 청와대에 입성을 했죠. 반면에 안 지사는 2002년 친노 1세대로 불리던 염동연, 이강철, 이광재, 백은우, 서가번 등과 함께 금강팀에 속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울 대선 사무실이자 베이스 캠프 객이었죠. 이 지방자치경영연구원의 이 조직을 가지고 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안 지사는 참여정부 초기에 노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 나라 종금 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고 좀 고생을 했죠. 자,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 외관상으로는 범친노 이런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뿌리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안 그러면 적절한 긴장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후보의 부산
그 고향이자 홈타운이죠. 홈그라운드인 부산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쯤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있을 건데 지역 내에 야권 인사들이 탈문재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안희정이 21일 부산에서 강연회를 여는데요. 문재인의 텃밭에서 안희정이 강연회를 여는데 이 강연회는 22일 출마 선언을 하는 하루 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를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경남고등학교 1년 후배이자 부산 지역의 야권의 터줏대감이라고 부르는 배갑상이라는 사람이 한답니다. 노통 때 산하기관의 감사를 지냈죠. 야권 내에서는 의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배 전 감사는 안 지사와도 친분이 있어서 돕게 됐다 하면서 강연에 많은 사람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13일에서 14일 양일간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하는데요. 부산의 시민 노동단체 초청으로 부산을 가는데 강연회 당원 간담회 촛불 집회 등을 참가한다고 합니다. 타 지역 출신 야권 주자들이 문재인 후보 안방인 부산을 공략하는 것은 이 지역의 표가 흐름이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 대선 주자 측 관계자는 부산이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곳이다. 한때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아성 같았지만은 지금 벌써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독주의 제동을 거는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산에서도 이 친노계의 분화 조짐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광재, 이병환 등 원조 친노들이 안희정을 돕고 부산에서 정윤재 또 일부 지방 의원들, 일부 친노 인사가 안희정을 돕는 데 가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문 전 대표에 의해 다른 민주당 주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 전 대표의 아성이라 불리던 부산에서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문 전 대표의 폐쇄성이 자초했다는 겁니다. 폐쇄적인 이너스클에 막혀서 문재인은 만나기조차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산 이꼴 문재인이라는 등식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문재인 후보 여기서 다른 주자들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일부가 그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전인 일반인 수준인 현재에서도 폐쇄성이 있어서 접근이 안 된다면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점은 뭡니까? 문재인 때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왜 문재인이 저런 발언을 갑자기 하는가? 왜 저런 행동을 갑자기 하는가? 누가 뒤에서 문재인을 움직이는가? 실제로 문재인의 주요 정책과 어떤 방향은 문재인의 재벌 정책은 예상하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한다. 문재인의 인사는 뜻하지 않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누가 그걸 결정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똑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권 제야 내부에서조차 문재인에게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이 되면 관저에 또다시 유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최근에 나타난 문재인 후보의 사드에 대한 발언, 또 위안부에 대한 발언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득표 전략으로 보자면 굳이 문재인이 사드나 위안부에 말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야당의 후보만 되면 야권 주자들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중도나 일부 보수도 포용하기 위해서 영남에 PK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가 될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다음번 정권에서 재검토하겠다. 안 하겠다 소리죠. 노골적으로 부산 초량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자신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은 중도나 보수는 저 사람 절대로 안 바뀐다. 자신을 종북이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뜬금없는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체계적인 사고 때문인지 그렇다면 사상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지 이너스컬, 폐쇄에 갇힌 이너스컬 핵심 중에 문재인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문재인 후보는 답을 해야 됩니다. 박은순 서울시장은요, 문재인을 겨냥해서 참여정부 시즌2라고 그랬습니다. 즉 문재인이 다른 기성 대통령 후보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패권 정치를 지향한다면서 자기하고는 구별시켰고, 이 박은순은 연일 참여정부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문재인 집권은 과거로 핵이라고 나를 세우면서 김대중, 노무현, 김건태를 잇는 새 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즉 박은순은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박은순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부는 참여정부의 시즌2가 아니라 촛불 공동정부여만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요,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친문 패권 정치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연일 이제 참여정부의 성격이 지금 촛불을 들고 나선 사람들과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정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기성 정치에 대해서 기득권 안주 패권 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서론에 대해서도 강해 보이지만 홀로 고립된 함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주연합 함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문재인의 인자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성격이 지금 야권의 집권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없는 태형적인 잘못된 양극화 정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다는 이야기를 박원순이 나서서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한 칼럼에는 문재인부터 정오의 꼬리를 끊으라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정폭시켰던 친노의 형태가 친박을 거쳐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 섬뜩한 패거리 정치를 없애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자신의 폐쇄성과 자신의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을 해야 되고요. 참여정부에 대해서 반성을 하십시오.